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청산금을 주지 않는 동안에는 현금 청산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서 매도 청구 소송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될 때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생활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현금 청산자인데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에 비해서 10% 내지 3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는데요. 대출 기간 중에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 최고액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않아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은 금액보다 20% 높은 금액인 12억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후에 10억 원의 대출 원금 중에서 5억 원을 갚아서 실제 채무액이 5억 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은 여전히 12억 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남아있다면 조합은 채권 최고액이나 실제로 남아있는 채무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현금 청산금이 15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채권 최고액이 12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조합은 일단 현금 청산자에게 청산금 15억 원에서 채권 최고액 1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만 먼저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금 청산자가 이미 대출 일부를 갚아서 실제 채무액은 5억 원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현금 청산자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서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남아있는 채무액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금 청산자는 조합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있는 채무액만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만약 조합이 근저당권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청산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실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청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조합의 등기를 넘기고 인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등기 이전과 인도를 미리 진행하고 피담보 채무액도 모두 변제해서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사업 진행에 따른 이자 발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진행해서 현금 청산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신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라면 더욱 빠른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청산금을 주지 않는 동안에는 현금 청산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서 매도 청구 소송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채무액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전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재판이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이후에 정산 절차가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합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현금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원활할 수도 있고 번거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현금 청산에 대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현금 청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